2024년 6월 20일입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꽤 피곤한 하루였어요. 뭘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골아 떨어져 갖고 수요일은 참 힘든 날입니다. 어제 친구한테 오랫동안 대학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야, 너 설록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사람 나오대. 뭐 그렇지 뭐. 또 빨대냐? 그렇지 뭐. 그냥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이해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워낙 그 요판들은 엄청나게 거지 같은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사막에 거대한 모노리스라고 하는 금속 막대기가 갑자기 났다가 사라지고 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라스베이거스 사막에, 뉴욕 타임즈가 글쎄요, 그럴 수가 없죠. 이건 누군가 이제 일종의 미스터리 신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그리고 사회 불안적 행동입니다. 일종의 사회 운동은 아닌데 종교적인 어떤 흔들기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타 모노리스도 그렇고 흔들립니다. 아마 지금도 그랬겠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마치 무슨 외계인, 뭐 UFO, 아니면 뭐 옛날에는 뭐 구세주, 메시아, 그로부터 뭐 어떤 권력자, 절대자, 옛날에는 뭐 궁예가 그랬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성계 뭐 이런 애들이 그랬을 거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자, 김호중 사건에서 결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뺑소니죠.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어요. 이상하죠. 음주운전은 없어요. 사실 김호중과 그의 일당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조직적인 음주운전 은폐를 해갖고 음주 추정을 할 수 없어요. 어제 백성문 변호사도 뭐 사건 파일 24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로니까 위드마크든 뭐든, 아니 제로인데 뭘 어떻게 그 환산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경찰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찰의 태도는 증거가 있다, 역사내면 그렇다. 더더군다나 국가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주 부산물, 음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나오는 알데히드, 저는 이제 알데히드라고 하는데, 케톤 유도체, 이런. 그러니까 마셨다는 건 아는데 얼마까지 마셨다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묘한 부분이 있죠. 수사는 어쨌든 경찰과 국가수 이런 애들이 뭘 해갖고 막 뭔가 막 그 음주운전 수치 걱정 말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기소는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증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수가 뭐라고 지랄을 했던, 경찰이 뭐라 그랬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국가수를 물먹였다. 일견 보면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뭐 알코올 뭐 부산물 유도체를 했지만 그건 뭐 법적으로 의미 없어. 그럴 수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김호중의 작전이 성공한 거 아니냐. 그 생지랄을 통해서 막 그 감축을 해. 결국은 음주운전은.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구속됐지만 실제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초범이기 때문에 별로. 사고 뺑소니도 사실 별로. 범인 도피교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김호중이 주도했는지 아니면 김호중 소속사에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김호중의 아이폰은 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형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창명의 사례를 봐라. 이창명 무죄지만 그건 음주운전 무죄지만 지금 나오는 김호중은 실제로 대략 집행유예 정도? 벌금형 정도? 그러면은 결국은 돈 많은 놈들은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결국은 사실 김호중과 김호중 소속사 애들이 잘못한 거는 조남관이라는 애를 정관이라고 이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조남관은 윤석열 반대편에 있던 애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웃긴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조남관이 아니라 적어도 윤석열 쪽에 있는 그 정도 검사장급 하나를 데려다 놨으면은 실제로는 강남경찰서나 검찰이 그렇게 심하게 못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강남경찰서 애들이 화가 났고 또 검찰 애들도 뭐 부담 없이 지가 잘났다고 거기에 바짝 들다가 날아간 걸. 그래도 생각해보면 조남관이 아주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남관이 아니라 저도 윤석열 쪽에 있었던 검사 정관 애들을 썼다고 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다.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 열패감, 분노. 무슨 법이 이래? 술 먹고 운전했다고 술치기 하고, 밑에 애들 조사해서 증거 없애고, 도망갔다 오면 이창명, 김호중 다 빠져나가는데 나도 그러지 뭐.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종되고 법을 만들지도 않고 사법방해죄부터 시작해갖고 가진 놈들은 법을 잘 빠져나가고 진짜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때우고 이따위 사회가 뭐냐. 이렇게 하고도 니들이 사적구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소롭다 인간들아 진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전담수사팀을 마련해라라고. 근데 하필 그 전세사기의 그 범죄점이 그 놈이 그 변호사. 그러니까 YTN에 나와갖고 당당하게 이거는 내가 사기친 거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떠들고 다니죠. 수사가 늦어지면서 악성 그 임대인이라고 하는 범인들은 돈을 막 펑펑 쓰고 다니고 변호사 빌라왕 걔는 문제점을 악용해서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뭐냐? 제가 몇 년 전부터 작년 그전부터 특히 작년 할 때 전세사기는 조직범죄다. 분명히 2016년에 막아낼 수 있었다. 법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그 법을 마련하고 그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변호사 아니면 검사 이 업계에 있는 놈들 아니냐? 판사 출신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막 뭐 전세사기에서 떠들고 지랄을 하지만 실제로
법을 만들려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거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건 법 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건 너무 과도하고 개소리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새끼들 전혀 믿지 마십시오. 특히 여든 야든 이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놈들이라고 해서 이런 전세 사기, 특히 지난 총선 때도 그 전에도 충분히 법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든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법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법을 왜 변호사들이 만듭니까? 지들이 뭐라고? 거지 같은 새끼들, 지들이 이해관계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변호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검찰 출신, 왜? 법을 잘 아니까. 법은 잘 알지만은 법의 이해관계에서 지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의사 놈들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문가라는 것들이 국민 중심. 예? 다수의 시민 중심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이라는 것들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변호사들, 놈들 이런 애들은 법을 잘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이 대통령의 할아비가 돼도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해는 꼬락선을 보세요. 지금 정부든 야당이든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런 이 전세사기 사기꾼 그냥 절대 처벌 못합니다. 어제 12사단 훈련병 이 분향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분노죠. 그저께서야 강원경찰청에서 중대장, 부중대장을 이제 사업 처리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러고도 애 낳아서 기르라고 하고 이러고도 군대 보내라고 하고 예?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이러고도 무슨 군대를 보내라고 하고 똥별놈 새끼들 다 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암흑 속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따위 사회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입니까? 예? 아이고, 돌아가신 우리 훈련병과 모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이죠. 이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전에 MBC 기자인가 누가 계속 전화를 갖고 코멘트 좀 따달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자고 피해자는 20살이고 범인 놈은 24살인데 그러니까 3주 전에 사기 무슨 그랬다고 해요. 근데 구하라 사례를 보면요, 2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성착취 범죄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사귀려고 하는 것을 사귀려고 이렇게 가장하고 실제로는 성착취를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그럴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걸 교제폭력이라고 봐야 되느냐 묻더라고요. 교제폭력이 아니죠. 다만 교제폭력의 형식을 띠는 이른바 이 친밀형 성범죄 아니면은 기생형 성범죄, 착취형 성범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보지만 동기적으로는 성범죄로 봐야죠.
그래서 교제폭력과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아마 시기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처음에 접근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걸 파악해 보면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끼가 이놈이 3주 뭐 사귀고 그랬는데 노골적인 성적 요구. 사실 강간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뭐 거부하고 그러다가 피해자를 심각하게 흉기로 목, 얼굴, 손을 마구 난자를 한 거죠. 피해자는 첫 연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피해자 20살짜리는 솔직히 말하면 연애가 뭔지 잘 모르고, 사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의 어떤 이런 교육 자체, 성교육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게 사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강간을 목적으로 자기한테 접근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자도 계속 저한테 묻더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이 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뭉개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고, 잘 모르는 무지한 사이비 전문가들이 떠들어대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3주밖에 안 됐는데 특정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 촉감이 궁금하다. 사실 뭐 오늘 밤 같이 뭐 지내자. 성관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이런 형태의 접근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강간하려고 마치 연애하는 것이냐 접근하는 놈들입니다. 기준은 2달입니다. 구하라씨 사례를 보면은. 근데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현병이 있다. 약을 먹지 않았다. 얘들은 이미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빠져나갈 것들은 이 머릿속에 다 적셔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김어중이나 뭐 이런 애들 술 처먹고 뭐 이거 술치기 하는 것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이미 다 도와주고 있고, 조현병이 있다고 약을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잖아요. 계획범죄가 명확한데도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할까요? 수사를 그렇게 할까요? 아닐걸요. 이 사건은 더 교제폭력 사건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서 방송 중에 욕할 뻔했어요. 이 새끼가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올 김내아 그놈. 사실은 김내아는 그 폭력 사건은 아니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비슷해 갖고 김내아한테 욕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 거제폭력 그 사건도 그놈한테. 경찰서 관할에서 성폭행과 주거 침입, 이게 사실은 전 남자친구, 이게 사실은 그 고질폭력과 비슷하죠. 헤어졌는데 이놈은 뭐 그거를 거부하고 침입해서 강간하고 폭행하고 스토킹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을 쳤어요. 근데 문제는 법원의 판사놈들이, 영장 전담 판사놈들이 기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영장 판사 돌대가리 새끼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놈들은 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사귀었다고 해서 침입해서 강간을 하면 됩니까? 이건 사실은 강간범인 거예요. 그런데 사귀었기 때문에, 성관 이전에 사귀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었으면은 그냥 투신을 했어요. 건물 내서. 왜? 두려우니까. 성폭행을 저지르고 3일 후에
피해 여성의 카페에 다시 무단 침입해서 체포됐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률가들, 검사나 판사 이런 애들이 생각하는 상당히 이런 어떤 그 피해자 감수성이라 인지 감수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걔들한테는 자기 앞에 있는 피고인, 피의자가 중요한 거지 피해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장을 이런데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사가, 아니면 피해자 변호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진술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판사들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제발 임용되지 않도록 제발 좀. 또 이런 사건은 참 황당합니다. 호텔 직원인데 호텔 투숙객을 강간했어요. 호텔 직원놈이 마스터키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그 범인놈이 혐의를 부인했고 5시간에 석방을 해버렸어요. 경찰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실제로 준강간 혐의로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체포한 뒤에 12시간 내에 이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찰 애들이 실제로 이제 바빴겠죠. 승인기간을 넘겼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경찰이 해명을 하기를 다른 사과가 겹쳐서 사실은 발송이 늦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참 뭐라고 하나, 똥을 좀 못 가리는 애들이죠. 지금 긴급하게 체포를 했고 실제로 사안이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가서 강간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얘가 풀려났을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들, 물론 당연하게도 이 범인은 부인을 하겠죠. 근데 부인을 했다고 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강간을 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부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 주장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동의를 안 했다는 걸 전제로, 왜냐 피해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따져갖고 볼 때는 당연히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긴급 체포해서. 그런데 경찰 애들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은 이러는 형태의 침입 강간 사건은 얘네들한테 순서가 너무 뒤에 있는 겁니다. 별로 우선순위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새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참. 범인 그놈도 웃기지만, 그놈도 나쁜 놈이지만 경찰이 더 이상한 놈들 아닙니까? 마포 고깃집에서 소위 말 갯돈 사기 같은 거죠. 주변에 있는 이웃 고깃집 하는 사람들, 아니면 상가들 상대로 소위 말하는 갯돈 사기를 한 거죠. 사실 멍멍 갯돈 사기가 아닙니다. 계속 빌리고 돌려막기 하고 빌리고, 매달 1억 빌렸다가 돌려막기 하고 1억, 2억, 3억 계속 돌아가면 주변에 이제 한 상인들 한 20-30명, 보통 그런 거 산악회 하거나 아니면 무슨 모임하거나 그런 동호회 가거나 그러죠. 그러다가 돈 빌리기 시작하면은 감당 못 합니다. 한번 튀면은 그게 갯돈 사기입니다. 아주 전형적이에요. 마포 고깃집 옛날 상가에선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장사하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물론 일부러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런데 소문에 민감해야 됩니다. 얘가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천경찰 순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배가 후배들을 옥상 집합해갖고 야구방망이와 주먹을 때린 사건인데,
문제는 근데 이 경찰 애들이 이 태도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 실제로 경찰 애들이 에이 엉덩이 조금 때렸는데 선배가 후배 좀 엉덩이 뻗쳐 갖고 때렸는데 상해가 또 아니고 이게 마치 거제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교제폭력 사건이나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밀양 경찰, 밀양 사건의 그 경찰과 똑같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1시간 동안 맞아갖고 인공고막이 났고 전신마취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찰놈들이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경찰에 똥칠을 하고 있는 놈들 아닙니까? 이런 새끼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경찰용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저를 싫어해요, 경찰 애들이. 니들을 봐, 니들 꼬라지를 보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거나 그거 지금 얘가 욕을 하니? 그지 같은 새끼들아. 그러니까 내 욕을 하지 말고 니네 모습을 보라고. 내가 그러면 잘하면 내가 그런 걸 안 하지. 제발 좀.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열흘이 늦어져 갖고 CCTV를 확보도 못했어요. 일부 다른 데서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뭔가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이런 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하루 이틀 미루면은 가보니까 CCTV가 삭제됐어요.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경찰들의 이런 어떤 혹시 고의적일 수 있는 수사행위를 처벌하거나 감찰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그런데 반드시 이런 수사에 이런 고의적인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게으른 이런 수사는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두 얼굴의 30대라고 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보이스피싱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놈 두 놈, 김명 팀장이라고 하는 현직 경찰, 필리핀 감옥에 있다 탈옥했죠. 또 하나 삼성 SD 출신의 부장, 두 놈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이 거의 전기를 마련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수법을 개발했네. 지금 여기에 30대라는 놈은 낮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IT 개발자, 밤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 해외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과 성착 침울을 서버에 작성해 모아갖고 팔고 그런 겁니다. 낮에는 아주 선량한 IT 개발자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도덕의식도 없고 자기는 부업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이거 삥삥 못 찾게 돌리고 겨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해갖고 겨우 잡았습니다. 양진호 이후에 아니면 양진호 그곳쯤에 많은 그 사이버 관련된 인력들이 어떤 놈은 경찰이 되고 어떤 놈은 양진호 밑에 가서 그거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자가 된 놈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적인 도덕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의식이 없으면 도덕의식을 가르쳐줘야죠. 그죠? 그만큼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견은 어떻게 와치독은 어떻게 와치를 할 것이냐? 검사, 수사관, 판사, 또 이런 전문 IT 기술자를 얘네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민주주의 사회 전문가 집단에 대한 관리 고민이죠.